안녕하세요. 강원도 흥성교육지원청 이인영입니다. 본 원격 연수 자료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법적 근거, 시행 공문, 해설, 기재 예시를 준거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의 목적 및 방향,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연수는 초등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유형 원격 연수 제작 동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둘째, 2020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유형 책자를 기반으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각된 노하우, 또 전국 단위 연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으며, 그러나 말씀드리는 중에 여러 가지 논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주제, 논쟁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님 혹은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점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영역별로 설명 연수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짧게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길게 보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영역에 잘 모르시는 생활기록부를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를 잘 모르시겠다 하는 영역별로 동영상을 클릭해서 선택하셔서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중요한 내용, 오류가 많은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 매우 두껍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저도 다 숙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선생님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꾸준히 좀 숙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고는 권장을 드리고, 그 내용을 연수 중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 특히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기재하실 때 오류가 많은 내용, 놓치기 쉬운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점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학적, 취약, 입학, 전입학, 유예, 면제 이런 처리를 하는 학적 매뉴얼 등의 숙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 점,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뿐만 아니라 나이스 시스템, 학적 매뉴얼도 잠깐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설명드린다는 점, 그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0학년도 초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학교 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일부 개정된 사항들이 공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학교 생활기록부 일부 개정 사항이고요. 첫째 문서는 교육과정과 3445번 2020년 3월 9일 날 시행된 문서고요. 교육부 훈련 과제형 수행평가 및 모둠활동 평가사항 알림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교육부 훈련 내용, 과제형 수행평가 및 모둠활동 평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숙지하여 업무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과제형 수행평가가 실시하지 않음, 가가 되어 있고요. 과제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과제형으로 이제 숙제로 수행평가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수행평가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되어 있고요. 2번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중 가정학습 과제를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람. 이것은 이제 원격 연수 중에 원격 수업 중에 이런 수업이죠. 원격 수업 중에 가정학습 과제를 내주고 나서 그것을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선생님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면 모둠 활동 중 학생 개별로 평가.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 활동이죠. 모둠 활동을 하는 등의 평가를 할 때 모둠원을 전체로 놓고 일괄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개별 학생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 개별 학생에 대한 관찰한 내용, 그 학습 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시행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교육과정과 5087번이고요. 2020년 4월 7일 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교육부 훈령 제332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서로는 교육과정과 8038번 2020년 6월 4일 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등교 수업의 출결, 평가, 학생부 기록 가이드라인 입안 안내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영역의 출결 관리 한번 보시면요. 현행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운영하고 있죠. 네, 그게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가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때 하고 원격 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를 한다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이건 똑같고요. 학생 등교 전, 등교 중지 시 당일부터 당일부터 등교 전, 학생 등교 전, 등교 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 하고 원격 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그래서 당구장 보시면요. 코로나19로 인해 기타 미등교 학생의 장기 결석 시 출결사항 특기사항란에 코로나19로 미등교 가로 열고 며칠로 기재,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 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타 미등교 학생의 장기 결석 시에는 출결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 가로 열고 며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렇게 기재를 하고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 결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 이외의 사유로 장기 결석하는 경우는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네, 그거는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6쪽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보시면 교수학습인데요. 교수학습은 현행에 없다가 추가된 내용 보시면 교회체험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체험학습 내용이 수정된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회체험학습 일수를 35일까지 허용 권장한다. 네, 이거에 대해 내용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교육청 권장사항을 참고로 하되 학교별 실정에 따라 교회체험학습 기간을 정할 수 있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35일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의 권장사항은 35일이고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 교회체험학습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인데요. 이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 처리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수정안 보시면 코로나19의 사유로 1학기 전체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학기에 이제 원격 수업에 있다가 등교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좀 불안하다 하는 학생들은 뭐 교회체험학습을 내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의 경우 그런 학생은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1학기 수행평가 미실시 이를 고려하여 2학기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2학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년 말에는 2학기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2학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해도 된다. 왜냐하면 1학기 수행평가가 미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출입 기록을 해보면 임의 입력으로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 미참여라고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소급해서 평가를 하거나 전출입에 있는 학생의 경우 소급해서 평가를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 미참여로 임의 입력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송한 후에 학년 말에는 교과학습 발달사항 기록 시에는 임의 입력 내용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죠?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평생 남는 내용인데 거기에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 미참여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임의 입력 내용은 삭제하시고 2학기에 평가한 결과 내용 혹은 전출입으로 인해서 전입교에서 이후에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사항을 기록해라. 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보시면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입니다. 학생부 기재가 이제 추가됐는데요. 마찬가지 수정안 보시면 전출입 시 원적교면 이제 전출교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원적교에서는 학생의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시 학생의 출결 사항 및 활동 내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교 특히 전출교에서는 학생의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 시 학생의 출결 사항 및 활동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평가 결과 처리, 강원도 교육청 학업 성적 관리 지침 및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강원도 초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제10조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평가 결과 처리입니다.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평가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각 학년 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학급 담임 교사 및 교과 전담 교사가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유로 1학기 전체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가 차례대로 보시면 상황은 교사는 평가 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의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죠. 그렇게 된다면 평가에 불과한 사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원격 수업 중 평가를 실시하지도 못했고 등교 수업 중 가정학습 등의 사유로 등교하지 않아 1학기 전체의 수행평가가 불가한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코로나19의 사유로 1학기 전체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학생의 평가는 미실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미실시 학생을 감안하여 2학기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2학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전출 시 평가 결과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이스 등의 임의 입력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 미참여 이렇게 임의 입력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학년 말 교과학습 발달 사항 기록 시는 임의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작성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학생부 기재의 방법인데요.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 중에서도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등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등교 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교 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원격 수업에서 과제를 내어주고 그 과제를 가지고 등교 수업한 후에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전개한 후에 그 관찰한 내용, 그 수업 중에 관찰한 내용은 기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에 보시면 수행평가의 횟수 조정 및 시기 분산인데요. 수행평가의 횟수 조정 및 수행평가 시기를 분산하여 학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래서 이제 등교 원격 수업을 하고 뭐 하루 등교하고 이럴 때 등교 수업할 때 수행평가만 쭉 실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학생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고요. 안전 확보를 보시면 학생 간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모두명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게 되어 있고요. 불가피하게 평가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혹은 방역 강화 등의 조치 후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네, 다음 학생부 기재사항 보시면은요, 교과 활동인데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수행평가 등의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 중요하죠. 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 교사 관찰 요구와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량적 어떤 수치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가 가능한데 교사의 관찰 요구와 무관하다는 거고요. 정량적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건 예시를 보면 기재 요령의 69쪽에 참조와
듯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원격 수업에서 참여한 입학식 등 자율활동 시간과 등교 수업에서 실시한 자율활동 시간을 누가하여 기록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격 수업에서도 뭐 입학식 혹은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식의 자율활동 시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정량적으로 기록이 가능하다. 이거는 실제로 뭐 교사가 원격 수업이니까 관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한해서는 포함하여 기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교사의 관찰 평가를 통한 누가 기록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은. 다음 등교 수업 이전 2020년 3월 1일 이후죠. 활동 학생이 수행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파악된 진로 특기사항 등은 기재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양이 많네요. 그죠? 네, 다음은 인적 학적 출결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원격 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 특기사항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격 수업 기간 중에서도 운영된 시간표가 나이스에 등록된 시간표와 불일치하는 경우 내부 결제 등을 통해 실제 운영된 시간표에 대한 근거 자료가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이스대로 꼭 이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내부 결제, 내부 기한 문서를 통해서 실제 나이스와 다르게 운영된 시간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추후에 나이스 시간표를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음 빨간색 보시면 전출 입시 중요하죠. 원적교에서는 학생의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시 학생의 출결 사항 및 활동 내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등교 수업에서도 원적교, 전출교에서는 전출 시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다 입력해서 전입교에 보내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활동 내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당부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네, 다음 교육과정과에서 1455호 2020년 7월 21일 날 시행된 공문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교육부 훈령 제343호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 별표 9에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사항 평가 및 관리인데요. 1번의 평가의 목표 및 방침에서 밑줄만 보겠습니다. 다만 교과목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다만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뒤가 중요하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감염병 등 요게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 항목은 이제 신설되어 있는데요. 다항의 단서 후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경우인데요. 꼭 이제 이거 보고 학교 선생님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필 및 수행평가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초등학교의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우니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코로나19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된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